굿모닝. 진짜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한여름에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매미 소리가 그렇게 났잖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귀뚜라미 소리죠? 너무 신기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5시 한 5분쯤 나왔거든요. 얼마나 이 시간이 저에게 행복한 시간인지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정말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아니야 나 혼자 아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같이 지금 산행하는 기분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던데요. 밤에 잠자리에서 오성식의 아침 방송 이거 함께하면 그렇게 잠드는데 좋다 그러던데요.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일반적이니까 듣다 보면은 잠이 스르르 든대요.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도 안 난대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을 자는데도 소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소음을 우리는 백색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 빗소리 같은 거, 또 심지어는 고속버스 덜컹덜컹 나는 소리 같은 거, 그런 거 틀어놓고 스르르 잠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라이족장의 소리가 백색 소음이 된다? 저는 뭐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몇 개 본 댓글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조지아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설령 우리 그 근로자들이 법을 조금 어겼다고 할지언정 그렇게 막 총까지 들이대면서 발목에 막 쇠사슬을 묶어가면서 무슨 뭐 전쟁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하물며 뭐 동맹이라는 그런 그 국가에서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얼마나 그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냐. 그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 미국 경찰들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양면성이냐면, 아니야, 꼭 미국 경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미국의 선생님도 그렇고, 또 미국 사람이 그래. 미국 사람이 굉장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그냥 뒤통수 싸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보면은 그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쾌하고 불편하죠. 대체로 미국 사람들이요, 친절합니다. 대체로는 친절합니다.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가고, 물론 동네마다 다르죠. 대도시는 어느 나라를 가도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쁘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지방에 가면은 이웃들하고 뭐 흔한 말로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안다 그러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동에 뭐 누가 사는지, 같은 층에 누가 사는지 그 모르는 경우도 태반 아니에요? 관심도 없고, 아니 관심 가져주는 것도 싫고. 심지어 오피스텔 저 한번 살아봤는데요. 예전에 이제 이민 가가지고 저 혼자 이제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오피스텔은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맞은편 방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인사를 서로 하잖아요. 이웃인데, 앞집 사람인데. 근데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쪽에 문을 열면 나오려다가 문을 닫고, 예, 최대한 서로 모르자, 뭐 그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사람들은 소도시나 시골 사람들만큼 그렇게 정겹지는 않은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밝게 웃어주고 인사도 잘 나누고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의 문화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할 때만 해도 그때 1980년대 후반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 9.11 사태로 월드타워가 폭파되고 나서 사람에 대한 불신, 특히 이슬람교 사람들, 아랍권 사람들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게 있죠. 상당히 좀 믿지 못하는 배타적인 그런 게 좀 더 강해졌어요. 왜냐면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했더니 테러리스트가 되고 막 이런 어떤 잠재의식이 이제 깔리게 된 거죠. 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장애인을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뭐 이런 우리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 많이 보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보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 무기 소지가 합법화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항상 뇌리에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는지도 모른다 라는 기본적인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한국에서 뭐 기껏 가진다고 무기 해봐야 뭐 칼 정도지 뭐 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 경찰이 그 용의자를 이렇게 대할 때의 그 방어 태세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9.11 테러를 겪었죠. 상대방이 총을 소지할 수도 있다라는 잠재적인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각심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경찰들이.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끄떡하면 총도 쏘죠. 그런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성향이 더 심하죠.
기사 많이 보죠. 흑인들에게 이유 없이 발포를 해갖고 숨지게 만들다거나. 예. 왜냐하면 그 이유를 묻고 뭐를 다 하기에는 너무 긴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러면 먼저 방아쇠를 당기니까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은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고 자기 책임의 한계가 탁탁탁탁 정해져 있어서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해갖고 그냥 말 듣고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하여간 우리 눈에 볼 때는 저렇게 착했던 사람은 왜 저렇게 돌변하지?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 평소에는 얼마나 학생들한테 나이스합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언뜻 보는 모습으로는. 그런데 규칙을 위반하잖아요. 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냉혈 인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예, 정말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변하더라고요. 예, 아주 웃으면서. 이게 비웃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책임을 너가 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너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지? 다음부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이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 이르는 거는 별로 못 받고 경고를 처음에는 주죠. 경고 한두 번 어기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집행입니다. 무조건 집행. 뭐 다 이르고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건국하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이 세워진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다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자죠. 점령군이죠. 그것도 종교적 박해를 받은 점령군이 와서 인디안을 쫓아내고 총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럼 멕시코 땅도 뺏고, 그렇게 갖고 오늘날에 미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멋진 말로 개척정신,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약탈이고 뭐 강탈이고 그런 거죠. 힘의 논리로. 그들에게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류학자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먹는 그 음식도 동물성 그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것도 피 뚝뚝 떨어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 뚝뚝 떨어지는 그 스테이크 같은 거를 칼로 쫙쫙 썰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보다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의 기질을 좀 그렇게 좀 잔인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굉장히 잔인하다. 굉장히 잔인하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자기 방어적인 점에서 그런 행위를 정당하고 그게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 뭐 옳다 그렇게 그 조지아 사건에서 막 수갑채고 이런 것이 절대 옳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로서는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데 그들은 약간 그런 문화 성향이 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약소 국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보다 약소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강대국, 뭐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 계열 이런 데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죠. 근데 그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해도 힘을 기르자고. 그래서 한 얘기였습니다. 상대방의 한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그런 게 더 크다. 그런 것을 한자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 한 분이 또 이런 걸 주셨어요. 오쌤 방송 들으면 참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행복하자 그래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을 먹다가 자꾸 주저앉고 다시 우울감에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분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시입니까? 말로 제가 계속 제 자신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태어난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지 않고 내 스스로가 우울해 힘들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자신을 그렇게 자꾸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성씨가 넌 힘들어야 돼. 성씨가 너는 오늘도 우울해야 돼. 성씨가 잘하고 있어. 인간은 우울한 거야. 그래 계속 우울해.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이러다 내일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가 봐. 나는 억울해. 그게 억울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디폴트 값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삶은 다 힘들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건 디폴트 값이다. 그건 기본 값이다. 그러니까 그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지금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고 태어나서 손해보는 장사 하지 말자. 그게 뭐예요? 자꾸 뭐 억울해 힘들고 나만 손해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위로해 주겠다고 또 뭐 저쩌고 그럴 거 아니야. 난 그런 것도 싫어. 자존심 상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내 팔을 흔들면서 나는 행복해야 돼.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아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말로 행복해야 돼 그래도 진짜로 행복으로 이루는 그 가는 과정이 그 쉬운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런 그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첫 번째가 무조건 건강이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고 몸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말로만 그래 행복해야 돼 그렇게 꼭 행복해지기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더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sound mind, sound body 그런 말이잖아요. 그 몸이 좀 이렇게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죠? 정말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멘탈을 바로 잡으려면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육체적 건강이다. 저는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한 달 동안 캐나다, 미국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가면 이제 시차도 있고 또 일하러 간 거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낮에는 캐나다일 보고 밤에는 또 한국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비몽사몽, 그러니까 운동을 제대로 할 만한 상태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서울에 있다 보면은 익숙한 그 저의 루틴이 있잖아요. 매일 이렇게 산에 오고 그럼 내려가면 우리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얼마나 상쾌해. 그 루틴이 다 깨져버리고 한 달 동안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막 시차도 있고 비몽사몽간에 24시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러니까 정말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막 망가지는 게 느껴지니까 막 그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은퇴할까?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핑계거리 어디 없나? 뭐 이런 거. 약간 사람이 좀 시비 쪼가되고 그런 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산행을 했잖아요. 몸이 조금 노곤노곤하고 피곤해지니까 살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컨디션이 조금씩 돌아오니까 나 100살에 은퇴할 거야. 100살까지는 나 일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허리가 그 젊은 시절의 허리가 아닙니다.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픈데 사실 정형외과 의사분들의 이야기로는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이렇게 쿵쿵거리면은 이제 허리에 디스크에 아무래도 충격이 가니까 가급적 평지만 걸어라 그러는데 그냥 걷습니다. 살살 걷고 운동하고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픈데 차 뛰고 포 뛰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나면 할 게 없어. 그냥 숨만 쉬다 죽어야 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다 핑계고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극복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도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고 최대한 조심하고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고. 얘도 아침부터 바쁘구나. 딱 좀 몰려갔는데.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포기할 거 좀 많이 포기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자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제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또 세상 경기도 조금 암담해지고 분명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첫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입으로만 건강관리하지 말고 액션. 자, 오늘 방송에 듣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자기에게 맞는 여건에 맞는 뭐 이렇게 들로 산으로 걷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하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피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살다 가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는 밤늦게까지 밤새 라이트가 있으니까 24시간 언제라도 이 우면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전등이 이게 받쳐주지가 않네. 이따 좀 밝은 데서 다시 찍어갖고 앞에 올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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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